본연의 맛을 느끼면서 영양소 파괴가 적은 요리를 드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총 4가지 모두 다른 수분 함량을 가진 식재료 4가지를 사용합니다. 오늘 육류 사용할 거고요. 해산물, 그리고 마지막에 채소류 사용할 거예요. 이때 리더님들, 우리 육류나 해산물, 채소류 중에서 저수조리법에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거 간혹 가시다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채소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채소에 수분이 많잖아요? 하시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산물, 육류, 그 다음에 채소류 순으로 조수조리법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초보자 분들의 맞춘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초보자 분들에게 맞춘 저수조리법 컨텐츠이다 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에 비해서 초보자 분들에게 맞춘 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해산물, 그다음에 육류, 채소류 순서대로 익혀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저희가 사용하는 도구는 모두 다 7중 구조의 냄비를 사용할 겁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차근차근 체험하면서 계속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오늘 해산물을 먼저 준비해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해산물을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저수지리법 하실 때 가장 먼저 꼭 익혀야 하셔야 될 거 모이스처 실이에요. 우리 4, 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메이에서는 수봉 현상이라고 많이 불렸어요. 근데 4, 5년 전, 이제 후부터는 모이스처실이라는 아메이에서만 쓰이는 단어가 생겨났고요. 모이스처실은 전체적으로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냄비와 뚜껑 사이에 그 틈에 얇은 수분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정말 눈으로 잘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 모이스처실 하나로 요리의 승패가 좀 갈린다고 보시면 돼요. 초보자 분들은요, 이 모이스처실만 잘 캐치하시면 모든 요리, 저수조리법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모이스처실은요, 전체적으로 식재료가 익으면서 우리 압이 차올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늘 다 동일하게 10단에서 모이스처실 생길 때까지 압을 채워줄 거예요. 일반적으로 리더님들 간혹 가다가 그냥 처음부터 6단으로 쭉 혹은 3단으로 쭉 낮은 온도에서 혹은 내가 지정해 둔 온도에서 계속해서 조리를 하게 되면은 압이 차오르는 데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조리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1차적으로 10단에서 모이스처실을 한번 가득 채운 다음에 내가 원하는 단수로 낮춰주시면은 우리 단축이 돼요. 조리 시간이 거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는 단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꼭 체험하기 앞서서 체크하셔야 될 거 모이스처실 꼭 한번 기억해 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리더님들 지금 앞서서 제가 계속해서 이론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저수조리법은 조리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하면서 필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론 설명 먼저 한 다음에 해드리는 거고요. 우리 먼저 동일하게 단수하고 시간을 조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해산물하고 육류는요. 10단에서 모이스처실 가득 채운 다음에 육안으로 봤을 때 모이스처실이 보였어요 하면은 전체적으로 7단으로 낮춰서 5분에서 한 7분 정도 가열할 거예요. 오늘 시간 설정에 조금 차이가 있는 이유는 리더님들마다 준비해 주신 재료들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7단에서 시간 설정은 리더님들 재료에 맞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10단은 다 동일합니다. 육류, 해산물, 채소류까지 10단에서 모이스처실 가득 채워주고요. 우리 증기 가득 채워주고 모이스처실 생기면은 내가 원하는 단수로 낮춰서 해주도록 할 거고요. 이때 오늘 채소류 중에서도 오늘 순서가 있어요. 좀 수분감이 많은 콩나물 먼저 가열할 거고요. 마지막에 좀 잎이 얇은 녹황색 채소, 시금치 데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채소류 할 때는요, 앞서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채소류는 오늘 가열 시간 정말 1분, 콩나물은 1분만 가열하면 끝나고요. 시금치는 모이스처실 생기고 나서 한번 뒤적뒤적 끝. 정말 빨리 익어요. 그래서 저희 퀸 강사님들은 나물 한다 하면은 나물 너무 쉽지. 그냥 잠깐 2, 3분이면 다 끝나요. 근데 리더님들이 간혹 가다가 나물을 너무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일단은 물에서 끓이거나 혹은 내가 저수조리법을 했는데도 수분이 워낙 적다 보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모이스처실을 캐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소량의 수분이 그마저도 좀 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채소류를 데칠 때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옆에 대기하신 다음에 육안으로 내가 봤을 때 모이스처실이 조금이라도 얇게 생겼다. 바로 단수 낮춰주셔야 돼요. 혹은 시간 설정해 주시고 옆에 서서 대기해 주신 다음에 바로 꺼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지금 육류부터, 오늘 해산물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사용할 팬은요. 저희 7중 구조의 대형 프라이팬 가져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 후라이팬 그리고 중형 후라이팬 마지막에 웍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대형 후라이팬에 저희 물 넣고 해보도록 할 건데 리더님도 오늘 물은요 전체적으로 한 컵이면 충분해요. 한 컵이면 4가지 식재료 다 데칠 수 있어요. 근데 리더님들 초보자 분들은요 이 한 컵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시고요. 아니면은 퀸을 좀 오래 사용하셨다. 한 컵이나 써? 라고 하세요. 그렇죠? 차이점을 아시죠, 리더님들? 저희 퀸은요. 물을 정말 조금만 써도 저수조리법으로 가열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한 컵으로 다 해볼 거고요. 사실 리더님도 오늘 한 컵도 물 양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오늘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좀 넉넉하게 물 사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 물은 오늘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게 5큰술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5큰술 먼저 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료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 물 5큰술 넣었고요. 오징어 1마리 넣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도 오늘 오징어 좀 넉넉하게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3마리, 4마리, 5마리 좀 쌓으셔도 괜찮아요. 다 익어요. 저는 오늘 1마리만 넣도록 할 거고요. 오징어 바로 물 5큰술 넣고 오징어 넣고 나서 우리 가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덕션 10단. 오늘 전체적으로 10단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모이스처는요.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해산물, 육류, 채소류 순으로 잘 보여요. 전체적으로 식재료 자체에 수분이 많은 해산물에는 모이스처실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우리 모이스처실을 육안으로 보는 거 그리고 뚜껑으로 보는 거 혹은 소리로 보는 거 가장 많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리더님들이 봤을 때 물이 튄다. 사방에 물이 튀고 전체적으로 물이 고여있다. 눈으로 확인하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뚜껑을 한번 팽그르르 돌려보세요. 그럼 팽이 돌아가듯이 뚜껑이 화르륵 돌아갈 거예요. 그것도 모이스처리 생긴 거. 또 3번째로는 뚜껑이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엄청나게 들립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 무게감이 있는 뚜껑이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가지가 다 보였다 하시면 오늘 단수 7단으로 낮춰서 5분만 가열하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오늘 오징어가 1마리이기 때문에 4분이면 충분해요. 근데 내가 3마리, 4마리, 5마리 했다. 그 상태에서도 5분에서 한 7분 정도를 해주시면 되고요.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리더님들 양이 많다고 해서 10분 이상을 넘기시면 질겨집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퀸에서 조리할 때 10분 넘기지 않아도 되고요. 리더님들 간혹 가다가 다른 타사 냄비에다가 우리 해산물, 특히 오징어 같은 거 데치고 나서 꺼냈을 때 처음엔 통통했다가 꺼내자마자 갑자기 훅 가라앉는 경우가 있어요.
수분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는 수분을 채워주면서 익혀낼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체험을 진행하면서 오징어를 맨 처음에 하죠. 마지막 갔을 때까지도 조금 통통해 있어요.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하는 사이에 육안으로 봤을 때 모이스처실이 정말 가득 생겼어요. 그때 단수 7단으로 낮춰주시고요. 시간 설정 저는 오늘 4분만 하도록 할게요. 4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더님도 지금 물이 너무 많이 튀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청소하기 너무 간편하죠. 튀어봤자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몇 분 정도는 놔두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4분 정도 익혀주시면 충분하고요. 아마 리더님들 오징어는 데치자마자 드시는 게 가장 맛있어요. 간혹 가다가 리더님들 막 진행하시는데 처음에 오징어를 한 2~3마리 찌시더라고요. 그래 놓고 나서 마지막에 보면은 오징어가 없어요. 그 정도로 오징어 자체의 단맛이나 오징어 특유의 그 해산물 냄새까지 잘 잡아주기 때문에 정말 담백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강사님, 안 들려요. 갑자기 안 들려요. 네, 들리실까요? 네, 잘 들려요. 죄송합니다, 리더님. 오늘 무슨 날인가 봐요. 아, 괜찮습니다. 생방의 묘미. 네, 그렇죠, 리더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통 7중 구조의 냄비 전부 다 사용하는데 리더님들 중간에 물이 너무 많이 튄다. 키친타월 한 장 정도 겹쳐서 사이에다가 끼워주세요. 그럼 훨씬 더 정숙하게 조리가 가능하고요. 저는 지금 약 3분에서 4분 정도 남았어요. 리더님들도 우리 키친타월 하나 껴주시고 그대로 계속해서 대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통 7중을 사용하는데 좀 내가 많이 숙달이 돼 있다. 내가 육안으로 봤을 때 모이스처실 너무 잘 잡아낸다. 통 3중 구조의 냄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차이점이요. 리더님들 통 3중 구조 같은 경우가 열 전도율이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도가 우리 증기가 차오르기 전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에 확 조리가 되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은 통 3중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외로 통 7중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두껍기 때문에 열이 천천히 올라요. 그래서 내가 좀 더 편하게 모이스처실을 캐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숙달이 돼 있는 분이시라면 통 3중 구조 사용하셔도 되고요. 혹은 양을 많이 하실 때 통 3중으로 변경해서 좀 더 조리를 수월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초보자 분들에게 맞춘 체험이다 보니까 통 7중으로 좀 더 수월하게 모이스처실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약 1분 정도 남은 상태이고요. 바로 좀 썰어서 바로 완성 접시에다가 좀 덜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간 안 할 거고요. 데친 다음에 바로 썰어서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집게 한번 정리할 거고요. 리더님들 오징어 같이 겉껍질이 굉장히 미끄럽고 혹은 섬유질이 좀 많이 있는 것들 썰 때 가장 유용한 나이프가요. 빵칼이에요. 빵칼이라고 불리는 우리 슬라이스 나이프. 껍질 미끄러운 것들을 굉장히 한 번에 꽉 잡아주기 때문에 손이 미끄러질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써실 때는 우리 슬라이스 나이프가 있으시면 교체해서 한번 같이 썰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약 4분 정도 익혀냈고요. 지금 오징어가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다 익어졌어요. 오늘 제가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이라서 좀 조금 쪼그라들었는데 리더님도 오늘 사이즈
그대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리더님도 준비하신 거 봤더니 조금 넉넉한 사이즈 해주셨더라고요. 네, 우리 이현진 리더님도 전체적으로 다 되신 것 같고요. 김경민 리더님도 지금 다 되신 걸까요? 그래서 해산물 자체도 질감이 굉장히 수분감이 좀 많기 때문에 금방 익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좀 썰어서 익혀보도록 할게요. 썰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다리 부분은 그대로 좀 모양 살려서 올려보도록 할 거고요. 몸통 부분은 저는 오늘 반 정도 잘라서 썰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슬라이스 나이프를 사용하실 때는 그냥 꾹 짓이겨서 밀어 써는 것보다는 우리 톱날처럼 생겼기 때문에 톱질하듯이 썰어주시면 훨씬 더 섬유질을 깨끗하게 썰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오징어 전체적으로 썰어보도록 할 거고요. 이들도 오늘 오징어 써실 때 약간 쫄깃쫄깃한 소리가 나요. 그쵸, 리더님들? 진짜 오동통해요. 그쵸, 리더님들? 지금 저희가 그냥 데친 게 아니라 수분을 채워주면서 저수조리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수분감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쫄깃쫄깃합니다. 우리 리더님들 드시면서 하세요. 드시면서. 너무 맛있어요. 진짜 어떻게? 그렇죠, 리더님들. 아무것도 찍지 않으셔도 그냥 먹어도 너무 담백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간혹 가다가 제가 이 체험을 하면서 이때가 가장 고비예요, 사실. 와, 그렇죠. 이거 너무 맛있어요. 굉장히 오동통하게,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지금 오징어까지 손질이 다 되었고요. 리더님들 지금 보이시나요? 오징어 한번 데치고 난 이 수분 증발된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자체가 맛성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색다르게 좀 요리를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데치고 나서요. 이 육수로 파스타 같은 거 해 드셔도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토마토 스파게티, 토마토 해산물 스파게티 하실 때 이렇게 해산물 미리 조금 데쳐놨다가 정말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해산물 3분에서 4분 정도만 살짝 한 80%만 익혀준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육수를 하나 뽑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 면수 대신 이 육수를 넣어주시면요. 해산물 스파게티 같은 거 자체가 맛이 굉장히 농축된 맛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로 닭가슴살 익혀도 되지만 오늘 좀 여러 종류의 냄비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냄새나 우리 맛이 좀 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형 프라이팬에 교체해서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리더님들은 지금 써시면서 조금 시식도 한번 해보시고요. 천천히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먹으라는 거. 사실 한두 번 집어 먹다 보면 없어요, 리더님들. 그렇죠? 너무 맛있어. 계속 집어 먹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해산물은 조금 더 모이스처시 캐치하기가 쉬워요. 사진 찍어줘. 네, 우리 김경미 리더님도 굉장히 오동통하게 잘 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육류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수분은 있지만 이 재료 자체에 지방질이 있기 때문에 모이스처시 좀 캐치하기가 해산물 다음으로 좀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닭가슴살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오늘 닭안심이 좀 남은 게 있어서 닭안심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닭가슴살 혹은 닭안심 사용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집에 닭가슴살, 닭고기 같은 게 없다 하실 경우에는 우리 삼겹살 같은 거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육류 준비해 주시고요. 리더님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처음에 저수조리법을 할 때는 재료들을 먼저 넣기보다는 물을 좀 먼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가장 큰 이유가 먼저 물을 넣고 나서 재료들을 넣어야지
그 틈을 메꿔주면서 타지가 않고요. 먼저 무거운 식재료를 넣고 나서 물을 넣게 되면 우리 식재료랑 그 팬의 사이에 뭔가 탁 달라붙게 돼요. 근데 물을 먼저 넣고 재료를 따라주면 약간의 공간이 띄어주면서 초보자 분들이 저수조리법을 이용하시더라도 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식재료 자체 무게감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중형 후라이팬에 물 5큰술 똑같이 정수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식재료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 오늘 닭안심 사용하도록 할게요. 네, 닭안심 사용할 거고요. 닭안심 자체도 지방이 매우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리더님들 저희가 굳이 닭고기, 닭가슴살, 닭안심을 사용하는 이유가 퀸으로 익혔을 때 좀 더 드라마틱한 맛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리더님들 지금 바디키 시즌이 슬슬 찾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냉장고나 냉동고에 항상 닭가슴살이나 닭안심 쟁여놓고 사실 텐데 우리 점점점 먹다 보면은 많이 물려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닭가슴살이나 닭안심에는 지방이나 수분이 좀 적기 때문에 자칫 잘못 가열하다가는 굉장히 뻑뻑합니다. 근데 오늘 저소조리법으로 수분을 채워주면서 익히고 조리 시간 단축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촉촉해요. 간혹 가다가 제가 저는 닭다리살이나 닭 날개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체험 끝나고 나서 이거를 그냥 푹푹 찢어 먹어요. 목 맥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다이어트에도 내가 좀 같이 퀸을 사용하면서 물림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리더님들 저희 지금 물 5큰술 넣었습니다. 그리고 식재료 넣었어요. 뚜껑 닫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덕션 10단에서 모이처씨 우리 압력을 채워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오징어랑 같은 단수 7단에서 5분 정도 가열할게요. 근데 오늘 리더님들 닭가슴살 사용하시는 분들은 닭 안심보다 좀 더 결이 탄탄하고 촘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분에서 7분 정도 두께에 따라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모이처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님들 저희 오늘 통 7중 사용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가장 열 전도율이 빠른 것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통 3중 구조가 열 전도율이 빨라요. 그만큼 빨리 끓어오르는 거고요. 통 3중보다 훨씬 더 빨리 끓어오르는 거 사이즈 크기예요. 소형 소스팬이 제일 빨리 끓어오르고요. 그 다음에 중형 소스팬, 그 다음에 대형 소스팬. 그 다음에 넘어가서 통 7중 구조의 중형 후라이팬, 우리 대형 후라이팬, 그 다음에 웍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저는 수초포트 하는데 수초포트가 오히려 통 7중보다 너무 열 전도율이 낮아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리더님들이 준비하신 양을 보셔야 돼요. 리더님들이 워낙에 손이 크다 보니까 스투포트 하면은 정말 많은 양을 준비를 하시죠. 근데 내가 준비한 양을 보지 않고 통 3중 구조인데 스투포트인데 너무 느려요 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막 그 양이 좀 늘어나면은 좀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는 모이스처실 생겼습니다. 또 한 번 단수 낮출 거고요. 바로 키친타올 옆쪽에다가 끼워서 가열하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 리더님. 냉동 그 식재료도 똑같이 하면 되나요? 냉동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릴게요. 우리 냉장고나 냉동고에서 꺼냈다 하는 경우에는 리더님들 시간을 조금 더 오래 설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 식재료 자체의 온도가 도달하기까지 갭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식재료를 냉장고나 냉동고에서 바로 꺼낸 같은 경우에는 조리 시간을 한 2분에서 4분 정도 더 넉넉하게 늘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오늘 저희가 사용되는 이 조리 단수로는 실온에 한 30분 정도 혹은 10분, 최소 10분 정도는 꺼내 놔주셔야 돼요.
그래서 식재료 자체와 우리 냄비 사이에 압력 차이, 이 온도 차이가 갭 차이가 많이 나면요. 조리 시간을 조금 더 올려주셔야 돼요. 근데 그래봤자 10분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완전히 꽝꽝 얼은 거는 리더님들 웬만하면은 좀 해동을 해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몇 단으로 낮추셨어요? 저 지금 7단이요. 우리 해산물하고 육류는 동일하게 7단으로 낮춰서 시간 설정 5분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좀 두께가 두껍다 하시면은 6분에서 7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오늘 이거 익혀내서 그냥 뜯어서 먹어도 너무 맛있지만 이따가 콩나물하고 겨자냉채에서 조금 더 상큼하게 먹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겨자냉채 우리 소스 좀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냥 드셔도 되고요. 만약에 준비하셨으면은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전체적으로 양념장으로는 식초, 올리고당 없으시면은 설탕으로 대체 가능하고요. 여기에 겨자. 마지막으로 우리 양조간장 조금 필요하고요. 여기에 정말 사소하지만 큰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 댁에 매실원이나 유자원 같은 거 있으시면 조금만 넣어주시죠. 맛 자체가 확 변합니다. 제가 라임트리 계열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음료로도 굉장히 많이 먹긴 하지만 저는 무침이나 소스류, 샐러드에 가장 많이 먹는 게 제가 라임트리 계열이에요. 실제로 제가 체험을 하면서도 라임트리로 많이 샐러드나 무침 같은 거 하는 편이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소스는 식초하고 올리고당 1:1 비율로 해주시면 돼요. 한 큰술씩 넣어주시고요. 식초 한 큰술, 올리고당 한 큰술. 올리고당 없으면 설탕 한 큰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겨자는요. 리더님들 취향에 따라서 늘리셔도 괜찮아요. 저는 오늘 약 한 큰술 정도 넣도록 할게요. 내가 좀 더 팍 쏘는 거 좋아한다. 더 넣으셔도 괜찮아요. 겨자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양조간장 한 작은 술. 양조간장 한 작은 술 넣어주시고 마지막에 팁으로 알려드린 매실원이나 유자원 조금만 넣어주세요. 한 반 작은 술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리더님들 식초만 빼죠. 마약 소스, 마약 김밥 소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냥 우리 마약 김밥 소스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소스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요. 유자원이 들어가면서 자칫 잘못 하다가 육류에서 나는 그 비린내가 조금 싫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맛들을 좀 개운하게 잡아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있으시면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리 다 넣어주셨으면 전체적으로 잘 섞일 수 있도록 한번 잘 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다 소스 만들어둔 상태이고요. 아마 리더님들도 지금 닭고기 한 1분에서 2분 정도 남았을 것 같아요. 다 되셨으면 따로 빼서 한 김 식혀주세요. 지금 뜨거울 때 찢으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약간 한 김 식혀서. 네, 우리 윤선민 리더님도 다 되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닭 안심 다 익혀졌고요. 저는 뚜껑 위에다가 좀 보관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지금 다 익혀놓은 상태이고요. 리더님도 오늘 저희가 저수조리법을 하면서 뚜껑을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그쵸? 사실 타사, 우리 냄비를 보면은 유리로 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는 쉬워요. 하지만 유리와 스테인리스는 열 전도율이 다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기는 쉽지만 뚜껑을 열어서 한번 뒤집어 줘야 돼요. 근데 저희 아메퀴는 뚜껑도 스테인리스랑 같은 동일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똑같아요. 그래서 대류 현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순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뚜껑을 열어서 뒤집지 않아도 윗면까지 촉촉하게 다 익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증발되는 수분이 적죠. 그래서 내가 한번 익혀낸 거 뚜껑 치고 다시 맛성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촉촉하게 익힐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바로 뚜껑에다가 지금 덜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한 김 식혀서 같이 콩나물하고 무쳐내 볼 거고요. 다 되신 리더님들도 이제 팬 한번 교체해 주시고요. 저 이제 웍에다가 채소류 2가지 익혀 보도록 할게요. 사실 퀸으로 저소조리법 할 때 나물만 활용하시면은 뽕 뽑았다고 말을 해요. 나물은요, 리더님들 전체적으로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물을 약 7배 잡는다고 해요. 식재료에 물을 7배를 넉넉하게 넣고 나서 그 다음에 물을 바글바글 끓여요. 거기에 색 변하지 말라고 혹은 좀 더 선명한 색 내라고 소금이나 식초를 인위적으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퐁당퐁당 거의 한 10초 정도 한 다음에 찬물에 한번 헹궈요. 처음에는 이만큼 준비했던 나물들이요. 나중에 보면은 손바닥 한 만큼밖에 없어요. 그렇죠? 양이 그 정도로 줄어듭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 물 5큰술만 사용해서 같이 동일하게 가열하면서 익혀낼 거기 때문에 조리 시간 적고요. 물 사용량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리더님들 1분 1초가 굉장히 바쁘신 삶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 나물 정말 1분에서 2분이면 충분해요. 오늘 저 콩나물 약 300g 정도 준비했습니다. 근데 500g 사용하셔도 오늘 가열하는 시간 2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간단하게 하는 거 알려드릴 거고요. 옆에 다시 저희 물, 저 지금 반 정도 썼어요. 이제 절반 정도만 더 쓰면은 4가지 재료 다 익힐 수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님들 저희 웍 바로 가져와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물부터 넣어주세요. 물 5큰술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물 5큰술 동일하게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콩나물 다 넣어주세요. 오늘 채소류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동일하게 오늘 콩나물하고 시금치 10단에서 가열할 거고요. 콩나물 같은 경우에는 10단으로 가열하고 증기가 차고 육안으로 봤을 때 모이스처실 보이면은 1분만 가열할게요. 1분 가열하고 뚜껑 열어서 뒤적뒤적 바로 걸러주시면 돼요. 오늘 콩나물은 좀 잎이 통통하기 때문에 굳이 세척 과정 없습니다. 비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가열되고 나면 바로 덜어내 주시고요. 시금치는 한번 세척해 주셔야 돼요. 차이점이 전체적으로 잎이 좀 얇은 녹황색 채소 혹은 부추나 달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잔열로 익어요. 그러면서 잎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녹황색 채소, 잎이 넓은 것들은 꼭 한번 찬물로 세척해 주셔야 되고요. 오늘 콩나물 같은 경우에는 세척 과정 없습니다. 우리 리더님들 준비하실 때 이미 콩나물 한번 세척 다 하셨죠? 그거면 충분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세척한 과정 건너뛰었고요. 그 다음에 저 이제 뚜껑 닫고 단수 10단 가열하도록 할게요. 채소류를 옆에서 저수조리법 할 때는 대기하고 있으셔야 돼요. 해산물이나 육류에 비해 수분 함량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해산물 익힐 때처럼 육안으로 봤을 때 수분막이 굉장히 얇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좀 봐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리더님들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 혹은 많이 실수하시는 거
내가 봤을 때 내 자리에 서서 앞쪽만 봐요. 모이스처실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근데 리더님들 우리 냄비는 원형 상태입니다. 뒤쪽에서 생길 수도 있고요. 옆면에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쪽 내가 정해놓은 부분만 보지 마시고 뒤쪽이나 옆면까지 보면서 한 곳이라도 모이스처실이 보인다 하면은 안에 압이 찬 거기 때문에 그때 단수 낮춰서 우리 오늘 가열할 거고요. 오늘 모이스처실 보이고 나면은 단수 한 5단에서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럼 5단으로 설정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5단으로 낮춰서 1분 설정하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내가 좀 더 익숙해져 있다. 내가 저수조리법 평소에 많이 하고 나무를 좀 해봤다 하시는 경우에는 단수 조금 더 높이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수분감이 좀 적은 거기 때문에 탈수가 있어요. 좀 쉽게 탈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항상 단수는 낮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계양 리더님은 다 되신 걸까요? 네네네. 오늘 저보다 조금 빨리 모이스처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봤을 때 아직 모이스처실이 덜 생겼어요. 약 한 10초 정도면 충분히 올라올 것 같고요. 약간 냄새로 나기도 해요. 그쵸, 리더님들? 살짝 콩나물의 냄새가 난다. 근데 모이스처실이 잘 안 보인다. 하실 때는 약 10초에서 15초 정도 기다렸다가 단수 낮춘 다음에 해주시면 돼요. 확실히 해산물이나 육류보다는 모이스처실 감지가 느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옆쪽에 살짝 고여 있어요. 아까처럼 물튀김 없습니다. 저 얇게 생겼어요. 바로 단수 낮출 거고요. 우리 5단에서 시간 설정 1분 할게요. 오늘 잘 캐치하셔야 돼요, 리더님들. 아까 오징어나 우리 닭가슴살처럼 육안으로 봤을 때 막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얇게 고여있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스처실 보인다. 그리고 단수 낮춰서 1분 가열했다. 뚜껑 열고 뒤적뒤적 바로 볼에다가 다시 담아주세요. 그럼 나물 끝이에요. 여기에 오늘 전체적으로 간 할 때에는 우리 송화소금이랑 참기름 살짝만 둘러서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우리 나물을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물을 다 익혀내고 나서 가진 양념을 해요. 다진 마늘이라든지 뭐 새우젓도 넣으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파 다져서 넣기도 하시고요. 깨 넣고 정말 가진 양념을 넣어요. 근데 결국에 해놓은 나물들을 보면은 맛이 다 똑같아요. 우리 제사 음식 하실 때 리더님들 콩나물 맛 똑같고요. 숙주 맛 똑같고요. 고사리 맛 다 똑같아요. 맛을 못 내기 때문에 똑같은 양념장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통에다가 다 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먹어도 그 맛, 이걸 먹어도 그 맛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해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재료 본연의 맛이 있기 때문에 그 본연의 맛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셔보시면 아, 콩나물이 이렇게 진한 맛을 낼 수가 있구나 라는 거 다시 한번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 익었어요, 리더님들. 약간은 콩나물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죠. 근데 다 익은 겁니다, 리더님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꺼낼 거고요. 다 꺼내신 다음에 이 콩나물 물 버리지 마세요, 리더님들. 바로 여기에다가 물 조금 더 추가해서 시금치 익혀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보시면은 콩나물 건져내고 보면은 물이 약간 노란색일 거예요. 우리 채소는 각각의 자기가 갖고 있는 색, 파이토 컬러라 그렸죠. 이 안에 영양분이 남아 있다는 뜻이고요. 어쩔 수 없이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열이 닿으면은 영양소가 파괴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파괴되는 거를 조리 시간을 확 단축시키되 물을 적게 사용하면서 영양소 파괴를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조리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를 가득 잘 챙겨 먹을 수 있는 거 조리 시간을 단축시키면 어느 정도 영양소를 보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콩나물 다 익혀놓은 상태이고요. 여기에 리더님들 물 안 넣으셔도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준비하신 양이 모두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물 저는 2큰술 정도만 더 넣을게요. 리더님들도 물 조금만 더 추가해서 좀 안전하게 저수 조리법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지금 물 다 넣었고요. 여기에다가 시금치 한 단이에요. 한 단 그냥 다 올려주세요. 리더님도 오늘 시금치는요. 모이스처실 생기면은 불 바로 끄셔야 돼요. 1분 가열하는 거 없습니다. 워낙에 잎이 얇기 때문에 금방 익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녹황색 채소, 잎이 넓은 것들은요. 잔열로 충분히 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가열 시간 길지 않아요. 그리고 리더님들 지금 전체적으로 콩나물을 한번 가열했기 때문에 팬이 예열되어 있는 상태예요. 통칠중 같은 경우에는 두껍기 때문에 열 보존성이 좋아요. 열을 그만큼 잘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만져보면 뜨거워요. 그래서 열이 훨씬 더 빨리 오를 거예요. 옆에 다시 대하고 육안으로 봤을 때 얇은 수분막이 보인다, 모이스처실이 보인다 하시면은 불 끄고 한번 뒤적뒤적 바로 세척해 오시면 돼요. 세척하실 때는 물 꽉 짜서 찬기, 우리 뜨거운 김이 없도록 충분히 헹궈서 물기 짜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지금 가열 시작하도록 할게요. 리더님들도 지금 시금치 다 넣고 나서 10단 가열해 주세요. 시금치는요. 저희가 해봤을 때는 거의 한 3분까지 웍에다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3분까지 정말 넉넉한 양 하실 수가 있고요. 리더님도 오늘 시금치 데치고 나서 한번 헹구시죠. 그 다음에 바로 한번 드셔보세요. 시금치 자체에 그 씁쓸하면서 약간의 향이 돌고 약간 단맛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우시는 리더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금치에 오늘 소금 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참기름만 살짝 둘러서 드셔도 정말 아이랑 같이 먹기 좋아요. 아이들은 우리 훨씬 더 미각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간을 굉장히 약하게 하는데 시금치 자체의 맛이 있기 때문에 참기름만 살짝 둘러서 조물조물 묻혀주면 굉장히 잘 먹어요. 그래서 오늘 봤을 때 모이스처실 캐치 늦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우리 모이스처실 때문에 간혹 가다가 우리 채소류를 많이 태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짧은 조리를 하기 때문에 옆에서 항상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 녹황색, 잎이 좀 넓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한번 찬물에 헹궈서 더 이상 익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양 리더님은 항상 저보다 지금 약간 한 발 좀 더 빠르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리더님 지금 한번 뒤적뒤적 하신 다음에 바로 찬물에 헹궈서 쭉 물기 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리더님들 저보다 조금 더 빠르신 것 같네요. 네, 우리 이현진 리더님 그룹도 되신 것 같고요. 약간 파릇파릇해도 괜찮아요, 리더님들. 한번 뒤적뒤적 하시면서 좀 더 열이 받기 때문에 한번 뒤적뒤적 바로 꺼내주세요. 오래 뒤적뒤적 하면은 또 잔열로 익습니다. 너무 오래오래 하지 마시고요. 가볍게만 2-3번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저도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 모이스처실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불 끌 거고요. 뚜껑 열고 뒤적뒤적 할게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조금만 더 하죠, 리더님들. 잎이 녹아버립니다. 전체적으로 저도 지금 다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빠르게 찬물에 헹궈 오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시금치 다 데쳐왔고요. 정말 빠르죠, 리더님들? 정말 1분이면 지금 다 익었어요. 잎이 정말 부드럽게 다 익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간을 하실 때는 오늘 소금하고 참기름만 있으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 양념을 하실 때는 기름 먼저 넣지 마세요. 한번 코팅이 돼버리기 때문에 간이 안 배입니다. 무조건 가루 혹은 액체 먼저 넣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기름 넣어주셔야지 훨씬 더 간이 잘 배요. 이때 리더님들 지금 막 간하지 마시고요. 그냥 생으로 하나 먹어보세요. 시금치 내음이 정말 강해요. 특히 겨울 시금치, 섬초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훨씬 더 단맛이 세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시고 내가 부족한 간을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우리 시금치 맛이 이런 건지 또 놀래요. 너무 맛있어요. 리더님들 너무 달달하고요. 네. 쓰지 않아요. 오, 너무 맛있어. 오. 저희는 이렇게 해놓고 정말 특식으로 가끔 파스타 한번 볶아서 같이 먹어요. 파스타랑 같이 시금치 파스타 해 먹으면은 특별한 간을 안 했는데도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여기에 송화소금 한 2번 정도 털어서 먼저 소금을 입혀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름. 참기름은 내가 원하는 만큼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리더님들 겉돌 수가 있어요. 네, 조금씩만 간을 좀 해주시고 마지막에 참기름. 내가 평소에 들기름 좋아한다. 들기름 넣으세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는 지금 시금치 완성 그릇에 담아내볼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 여기에 닭가슴살이랑 콩나물 곁들여서 냉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콩나물 절반 정도는 그냥 똑같이 소금하고 참기름으로 살짝 해놓을 거고요. 절반은 냉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너무 맛있네. 우리 절반 정도는 냉채 만들 거, 절반은 그냥 나물할 거. 진짜? 콩나물도 지금 드셔보시면요. 간이 조금 되어 있어요. 맛성분이 순환을 하면서 계속해서 맛성분이 돌아요. 어디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식재료 자체에 다시 한번 스며들기 때문에 맛이 좀 진한 편이에요. 그래서 콩나물은 그냥 양념 맛으로 먹는 분들이 좀 대다수인데 진짜? 오늘 한번 해보시면 콩나물 자체에도 맛이 있습니다. 야, 장난 그렇기 아니네. 때문에 오늘 소금하고 참기름으로 살짝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오늘 닭 안심 같이 찢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리더님들 저는 지금 리더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닭고기가 조금 겉은 말랐어요. 꺼내놓은 지 좀 됐기 때문에. 근데 찢어보시면요. 안에 보이실까요? 물이 고여 있어요. 수분이 고여 있어요. 보이세요? 그렇죠. 약간은 촉촉하게. 그렇죠. 수분감이 좀 있어요. 진짜 진짜. 언니 그쵸? 이걸 찍어야 돼. 죄송해요. 그럼 이렇게 잠시 기다리고 있을까요? 빨리 찍어. 그래서 약간은 수분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꺼내놓은 지 오래됐는데도 거의 한 20분은 좀 좋게 꺼내놨을 거예요. 근데도 반을 갈라보면요. 안에 수분감이 정말 듬뿍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님들 닭가슴살 이렇게 수분감이 없고 지방이 적은 것들 저수조리법을 하시면요. 정말 촉촉하게 물리지 않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입 크기로 좀 썰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리더님들 오늘 제가 원래 체험하면서 배고프다는 소리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조금 배고픈 것 같네요. 리더님들 하시면서 자꾸 리더님들이 간을 보니까 저도 간을 보고 싶어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지금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양 좀 덜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만들어둔 겨자 소스
같이 곁들여서 버무려 주시면 돼요. 여기에 색감을 위해서 뭐 당근이나 부추 같은 거 같이 곁들이셔도 괜찮아요. 곁들이신 다음에 옆에 쌈무나 밀전병 같은 거 있죠, 리더님들. 그런 거 같이 해주시면은 약간 집들이 한상처럼 차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소스 버무려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섞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실 닭가슴살 지금 있으신 거 혹은 더 남은 것들은요. 이렇게 저수조리법을 이용하신 다음에 다 손질해 놓으세요. 다 손질해 놓은 다음에 우리 샌드위치 같은데 드시기 직전에 한번 볶아서 같이 곁들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콩나물에다가 소금간 한번 살짝 해놓을 거고요. 다시 한번 손도 넣고. 살짝 버무릴게요. 오, 다 해놓은 거야. 마지막으로 참기름 곁들여서 마무리. 완성 접시 하나 가져오도록 할게요. 맨날 했는데 왜 오늘 더 맛있는 것 같죠? 너무 신기하네요. 그런데 오늘 저희 지금 총 4가지 식재료 가지고 다양하게 요리를 해보았고요. 이분들 지금 세팅한 걸 좀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여기에 리더님들 저희 즉석국 하나랑 밥 하나 올리시면은 집밥 한 상이에요. 너무 간단하게 식재료 4가지 가지고 다양하게 요리를 해보았고요. 사실 리더님들 그냥 말없이 오늘 저소조리법만 한다 하시면은 거의 한 15분 만에 4가지 정말 뚝딱 할 수 있어요. 좀 손이 빠르다 10분 안에 4가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면서도 영양소는 지키되 그리고 오늘 모이스처씨 캐치하는 것까지 잘 숙지를 하셨으면 다음번에 좀 더 내가 원하는 단수나 혹은 원하는 재료들 마음껏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조금 더 실습하신 분들에 한해서 간단하게 2-3분 정도만 인터뷰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네, 우리 김경문 리더님 옆에 파프리카까지 같이 곁들이신 것 같아요. 너무 예쁘네요. 우리 하시면서 간 보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김보영 리더님 오늘 실습 안 하셨나요? 했어요. 하셨어요, 리더님. 네, 야채를 못 준비해서 오징어랑만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드셔보셨어요, 리더님? 하고 다 먹었어요. 이미 없으시군요, 리더님. 네, 이미 다 너무 먹었어요. 평온하게 있으셔서 리더님 실습을 하셨나 안 하셨나 한 마리 해서 혼자 하시면서 다 먹었어요. 어떠셨어요, 리더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저요? 네, 리더님. 평소에 하는 것들인데도 되게 더 간단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놀랐어요. 오늘 좀 많이 하시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더님. 사실 리더님들 무의식적으로 저소조리법 정말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오래 놔두는 것 네, 같은데? 리더님들 여기서 중요한 거 저희 퀴는요.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무수조리법이 아니에요. 무수조리법으로 하시게 되면요. 식재료 자체에서 수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물을 조금 넣어주신 다음에 증기를 채워주시면요. 훨씬 더 조리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소량의 물, 1큰술도 괜찮고요. 2큰술도 괜찮아요. 식재료 자체에 수분이 많다. 1큰술이면 충분합니다. 저희도 정말 빠르게 조리할 경우에는 1큰술 넣고 2-3분 만에 후다닥 해버려요.
그 정도로 저희 저수조리법, 무수조리법이랑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먼저 증기를 한번 채운다. 압력을 채운 다음에 내가 원하는 단수를 낮춰서 조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빨리 하실 수 있다는 거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경미 리더님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리더님? 네. 네, 리더님 지금 재료가 계속 쌓이고 있네요, 리더님. 네, 계속 지금 손으로 계속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리더님? 아, 네. 저도 이 냄비를 잘 쓰고 있는데 이렇게 물을 더 추가하면서 요리가 빨라진다는 건 오늘 처음 배웠고요. 내가 오늘 잘 배운 대로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설명을 너무 또 이렇게 차분하게 잘해주셔서 진짜 저렇게 설명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더님. 우리 리더님도 양을 정말 많이 준비하신 건 알았는데 끝날 때까지 계속 하실 것 같아요, 리더님.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우리 옆에다가 겹쳐서 할 수 있는 거 쌈무나 같이 곁들이시면 훨씬 더 상큼하게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황미용 리더님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오늘 정말 청강을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눈길이 계속 갔습니다. 네, 리더님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네. 오늘은 저는 준비를 못하고 그냥 청강만 했는데 너무 재밌고 물 5큰술을 넣으면 훨씬 모이스처실이 풍부하게 된다는 거를 오늘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10단으로 시작하는 거를 이렇게 항상 그런 게 조금 헷갈렸었거든요. 그래서 나물이 오히려 퀸에서 조금 어려워서 항상 요리책을 뒤적거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로써 아마 요리책을 뒤적거리지 않고 나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큰 배움을 얻은 그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더님. 사실 리더님도 오늘 10단으로 모이스처실 계속 채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헷갈려 하시는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0단이랑 12단이랑 헷갈려 하세요. 근데 전체적으로 저희는 항상 공통적으로 10단으로 항상 맞춥니다. 12단은요, 너무 화력이 세요. 우리 인덕션 자체에서 1단부터 3단은 약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단에서 한 7단까지가 중불. 그리고 8단에서 10단 정도가 센 불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11단, 12단은 아주 센 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급하게 많은 양을 볶을 때는 12단에서 하셔도 충분하지만 이렇게 오늘 육안으로 모이스처실을 캐치해야 된다. 좀 더 섬세하게 조리를 해야 된다. 10단으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현진 리더님 만나 뵈도록 할게요, 리더님. 네. 네, 리더님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늘 저 10년 만에 새로 한 것도 왜 이렇게 많을까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수저유로 요리라고 해서 무수분으로만 했었는데 물을 5숟가락을 넣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야채 본연에 이렇게 코팅도 만들고 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걸 또 알게 됐고 이 홈미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막 이런 굉장히 큰 아이디어도 받고 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리더님. 오늘 이은진 리더님께서 마무리 깔끔하게 해주셔서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약 1시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사실 실습보다는 이론적으로 좀 중점을 둔 체험을 듣는데 리더님들 듣기만 하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정말 한 분도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정말 경청해서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해본 거요. 다시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내가 원하는 단수, 내 조리법으로 만들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이 함께하지 못하신 파트너 분들이나 소비자 분들께 리더님들이 한 발 앞장서서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더 이상 저수조리법을 어렵지 않다라는 거 꼭 알려주시고요. 포인트로 모이처실 캐치하는 것까지 꼭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시간 넘게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차려놓은 식사 맛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메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님하고 사진 한 장만 같이 줌이지만